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가족을 위해 맛있는 요리 만드셨나요? 굽고 볶고 부치고 건강한 요리를 위해 스텐 주방용품을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스텐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적합하지 않은 기름으로 장시간 요리하면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요리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텐팬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오일과 스텐팬에 하면 좋은 요리, 그리고 스텐 관리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살림에 도움이 되는 정보 얻어가세요. 스텐 프라이팬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팬에 오일을 두르고 예열하는 게 필수인데요. 가장 흔하게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오일이 포도씨유, 카놀라유, 대두유, 올리브유를 보실 수 있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집에 올리브유 한 병쯤은 가지고 계시는데 시중 마트에 유통되고 있는 올리브의 80% 정도가 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최상품 올리브유를 압착해 얻은 첫 번째 오일이라서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마냥 좋은 오일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일반 식용유보다 사용법이 매우 까다로운 오일 중 하나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스텐팬에 이 올리브유로 요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발연점이 낮아 발암물질인 알데하이드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발연점은 기름이나 지방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발연점이 높은 오일이 좋은 품질인 건가? 라고 궁금증이 드실 수 있죠. 그냥 오일 자체의 특성이라서 튀김 요리에 어울리는 기름, 가벼운 볶음 요리에 어울리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연점이 낮은 오일부터 높은 오일까지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발연점이 160도 이하인 오일입니다. 아마씨유, 해바라기씨유, 콩기름, 옥수수유, 올리브오일, 땅콩오일, 대두 콩기름인데요. 이런 기름들은 발연점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야채 등 가벼운 볶음 요리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런 기름을 두르고 예열하는 것을 깜빡하고 있다면 건강에 좋지 않은 기름이 될 수 있으니 사용하실 때 꼭 조심하세요. 다음은 발연점이 220도 이하인 오일 중 우리가 흔히 알만한 오일은 코코넛 오일, 참기름, 들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오일, 아몬드유가 있어요. 포도씨유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한 편이니 명절 때 마늘 전을 부칠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이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 등 다양해서 내가 구매한 올리브유가 정확하게 어떤 종류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신선한 올리브를 한 번 짜고 0.8% 이하의 산도인 오일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이고, 이보다 조금 더 품질이 떨어지는 버진 올리브유는 화학 처리하지 않았지만 산도가 2% 정도인 올리브유예요. 그리고 퓨어 올리브유는 정제 올리브유와 버진 올리브유를 혼합한 것으로 맛과 향이 없는 올리브유랍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냐 아니냐에 따라 발연점이 다르니 이 점 참고해서 요리할 때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220도 이상인 튀김 요리에 적합한 오일은 정제된 해바라기 씨유, 대두 콩기름, 카놀라유, 아보카도유가 있는데요. 아보카도유가 발연점이 271도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영양소 파괴 없이 고온에 튀기거나 볶음 요리를 사용하기에도 적합하고, 스텐팬을 예열할 때 일반 식용유보다는 아보카도유를 두르고 예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제와 비정제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가장 먼저 화학물질이 무첨가라면 비정제이고, 추출 방식이 압착 방법이냐 용매 추출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우리가 전통 기름이라고 하면 참기름, 들기름을 가리키는데 대부분 압착 방식이에요. 만약 참깨, 들깨에서 추출한 기름을 다시 정제해 얻은 기름이라면 추출유라고 하기 때문에 상표에 참기름, 들기름이라고 표기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추출 참깨유, 추출 들깨유라고 적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콩기름이 대표적인 정제유 기름인데 불순물을 정제하고 여과, 탈색, 탈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한 기름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스텐펜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토마토 소스처럼 시큼한 소스로 계속 끓여야 하는 리조트를 만들다거나 신김치전과 같은 요리를 할 때는 스텐펜을 사용하고 있어요. 간단한 계란 프라이, 야채 볶음 정도는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스텐펜에서 계란 후라이를 한다면 최소 5분에서 6분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코팅 프라이팬은 이보다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염분이 많고 신맛이 나는 음식을 코팅 프라이팬에서 가열하면 코팅이 약화돼 금속 성분이 용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때는 스텐펜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스텐펜도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너무 센 불에 가열하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갈변되거나 완전히 식지 않은 팬을 찬물로 세척하면 휘어짐 현상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하실 때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스텐펜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얼룩과 무지갯빛이 생기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몸에 해로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연산이나 식초로 세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약처에 따르면 설거지할 때 물이 스테인리스에 닿으면 물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이 남아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찝찝한 느낌을 주는 얼룩이 남는 게 스텐의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스텐이지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세척해 보세요. 오늘은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에 대해 예열할 때 사용하면 좋은 오일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정보를 찾아보고 유튜브에 담는 이유는 아무래도 건강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제 지인분들도 대장암, 유방암 등 정말 많은 암에 걸리셔서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바쁜 일상 속에서 또 살림까지 하다 보면 내 건강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을 놓치기 쉬운데 이 영상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살림 정보를 보시길 원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